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LS 마린 솔루션이요. LS 마린 솔루션 맞으실까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48원에요. 네. 한 40% 돼요. 39,048원에 40% 맞으실까요? 예예. 네, 비중이 좀 크셔서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여가다 보니까요. 네. 높은 가격에 사서 네. 이렇게 물타기에서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커졌어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어요. 예예. 네, 그래도 오늘 이 해적 케이블 관련 기대감이 커지면 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매수가까지 좀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LS 마린 솔루션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로 비중이 좀 커졌는데 내가 한번 대응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지훈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제 뭐 좋은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막 밀리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마린 솔루션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아마 시청자님도 좀 고생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는 더 빠질 구간이 일단 첫 번째로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많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해적 케이블이라는 그 케이블 관련된 이야기가 모멘텀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대한전선이 있고 LS 마린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LS 마린 솔루션은 국내에서 해적 케이블 관련된 수주 모멘텀을 좀 꾸준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LS 그룹주들이 에너지 쪽의 키워드에 상당히 진심이잖아요. 모든 기업마다. 그래서 그 시너지에 대한 효과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LS 마린 솔루션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장점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마음 자체가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가격대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다시 복귀는 될 것 같아요. 39,000원 라인으로는 복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39,000원 라인대가 물론 우리가 21선이 저항이 돌파돼야 되고 35,000원대에서 뭐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가격 매물대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땐 39,000원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고 다시 한번 5만 원대 라인까지 시원하게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비중 40%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쭉 끌고 가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꺾인 걸까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5만 얼마대 잡아가지고요. 네. 해적 케이블이라서 전선주가 갈 때 이것도 가지 않겠나 했었는데 네. 저거 하는 바람에 물타기를 많이 했어요. 비중 확대를 중간에 하셔서 일단 이렇게 가격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중간에 예기치 못한 급락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그러니까 막 원해서 내가 이 기업을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매수가 정도 오면은 그때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그 비중만 남겨두시고 남은 물량은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은 아니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회수는 좀 하시고 현금을 물론 뭐 이때 뭐 수주 아니면 전력 쪽의 키워드가 너무 상승 탄력이 세서 39,000원에 팔지 못할 정도로 상승이 쭉 나와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항대 부근에서 뭔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 무조건 비중은 원래 처음에 들어가셨던 그 비중으로 확 줄이시고요. 남은 물량은 이 기업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4만 후반대 가격 라인까지는 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중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한 45,000원 정도 목표 주가 가져가시면서 LS 그룹주에 대한 수혜 한번 다시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목표가 45,000원까지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지금도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LG전자 보유자분들 중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8만 8천 원이고요. 네. 30%요. 28만 8천 원에 30% 맞으실까요? 네네. 네, 네이버 젠슨항 효과로 최근 강하게 올라주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아침에 좀 이익이 났었는데 네. 제가 안 팔고 그냥 있었어요.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어요. 저기 좀 가지고 있으려고. 네, 네, 장기적으로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홀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애프터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박철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또 종목이었는데 이제 젠스랑 CEO가 이제 한국 이제 방한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세론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중장기로도 좀 베팅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일단 그러면 중장기로는 당연히 보유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AI 팩토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팩토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젠슨왕 CEO가 와서 실제로 미팅을 했고 원래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였지만 협력 관계가 더 이제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GPU 공급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한 5년 동안 한 1기가와트까지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기가와트까지 만들게 되면 예상하고 있는 업계에서의 연 매출은 2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을 보시면 12조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치는 13.6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매출보다 더 큰 이익이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5년 뒤에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도 내년이죠.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메가와트 정도는 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년부터 매출이 좀 잡힐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 내년에도 한 5천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2조 이상까지도 매출이 더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네이버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지만 미래 성장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와 회동을 통해서 이런 AI 팩토리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일단은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뭐 계속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 어제까지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연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대, 23만 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좀 홀딩하시고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적금식으로 또 조금씩 더 넣으셔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위험한 종목이 아니고 일단 실적 기반의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들고 가시고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좀 중간에 저항이 나올 수는 있어요. 어디서? 29만 원에서는 계속 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지만 장기 차트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5만 원 이상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이런 것들 AI 팩토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상용화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역대 최고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23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럼 저는 한 40까지 보거든요. 네네네.
40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나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부터 실적이 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건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근데 미래 실적을 보통 주가가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왜 35만 원을 잡아드렸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2020년도와 2022년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항 나온다고 하면 한 35만 원에서 한번 수익 실현 해보시고 아. 그리고 또 만약에 조정 받으면 또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변동성 좀 완화되고 저점 만들고 또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서 또 매수하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35만 원에서 저항받고 밀리면 그때는 먼저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35만 원까지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 안에는 충분히 빨리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요? 네, 네. 네, 내년까지 또 긍정적인 매출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로 35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고점 이상까지도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LG전자 보유자분들 중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한미 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만 4천 원에 15%입니다. 30만 4천 원에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나 이 HBM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 반도체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 내가 한번 대응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멜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다른 소부장 대비해서 좀 주가가 주춤하긴 했죠. 네네. 그래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시작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딱 열었는데 이제 쇼크가 나왔죠. 1분기 실적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장비에 대한 수주가 좀 지연된 부분 때문에 1분기는 안 좋았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시장은 그렇게 막 믿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SK 하이닉스가 HBM4 관련돼서 이제는 수주를 좀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엔비디아 CEO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HBM4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어저께 수주 이슈가 나왔습니다. TC본더 관련돼서 한 440억 원 규모의 이제 장비 수주가 있었는데 시장은 당연히 그러면 1분기 때는 지연됐던 게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를 깨워줬고요. 이제는 주가에 그게 다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걱정 안 하시고 쭉 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반도체가 패키징 관련 장비를 또 출시를 해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말쯤에 새로운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1분기는 쇼크였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도 다시 40% 후반대로 다시 제자리를 돌려질 거고 그리고 수주도 하반기 들어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서 뭐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증설 이야기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 했는데 가장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는 그냥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뭐 50만 원 제시하고 했더라고요. 일단 물론 50만 원의 가격 라인도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증설한다 하면서 계속 미뤄졌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서 50만 원의 가격 라인은 시간 문제지만 뭐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15%의 비중을 쭉 끌고 가기에는 뭐 시청자님도 살짝 만약에 나는 좀 15%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 가격에 가져가기 좀 그래라고 하신다면
40만 원 초반대 다시 한번 뭐 물량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 초반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보통 새로운 가격 라인이 형성되려면 그 라인에서 한번 조정을 겪고 가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2차 파동에는 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하면서 비중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길게 보면 50만 원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15%의 비중을 한 40만 원 초반대까지 끌고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절반 정도라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남은 물량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비중 확대해서 50만 원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과 뭐 수주 기대감까지 걱정 말고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은 40만 원 초반대에서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나머지는 50만 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LG전자 24만 1,000원에 30%요. 네, LG전자 24만 1,000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네. 젠스낭 모멘텀에 최근 강하게 주목받다가 이 젠스낭 CEO가 한국을 떠나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전자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자세한 투자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그 LG전자 매수를 언제 하신 걸까요? 오늘이요. 오늘 하셨어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전자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LG전자가 지금 사실 로봇 쪽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네, 근데 로봇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쪽 관련해서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제 올해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일단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룹 내에 있는 로봇 쪽에 먼저 액추에이터를 적용을 할 거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외부 쪽으로도 이제 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 관련해서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실적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로봇 밸류 체인에 속하면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로봇 쪽이 오를 때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해서도 이 쿨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근데 지금 미국 빅테크들과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나올 때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이제 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역시나 뭐 실적이 안 나오면 사실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1분기 때도 가전 사업도 상당히 좋았었고 대다수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했었어요. 전장 쪽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었고 그런데 이게 1분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에 이제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에 실적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2조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3조가 넘어갑니다. 3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35% 가까이 증가하는 거고 순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에 대한 어떤 밸류가 좀 더 낮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주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상승하기 직전에 5월 달에 있었던 의미 있는 지지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오늘 밑골이 달았던 한 22만 8천 원 정도 선에서 밑골이 달면서 지금 낙폭을 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시면 가격적으로 매물 저항이 좀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36만 원대인데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저항이 나온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절반 정도라도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만 최고가까지 한 45만 원 정도까지 한번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2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약간 지지선이 좀 무너지면서 투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선은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일단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밑꼬리가 의미 있는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한 36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지금 로봇 쪽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끝난 이게 단기 테마는 아니거든요,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되는 거기 때문에 LG전자도 로봇 쪽 기술력이 워낙 있어서 일단은 저는 뭐 6월 달 안에도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충분히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애프터마켓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펄업이스입니다. 이 창사 이래 첫 배당을 실시하면서 지금 애프터에서 1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붉은 사막 이슈에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분위기 반전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진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첫 배당에 자사주 소각도 50%나 소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추후에는 하반기 때 신탁을 통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했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당연히 첫 배당이고 거기에 굉장히 주주 환원 쪽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붉은 사막도 워낙 대박이 났고 또 손익분기점 그 이상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판매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또 많이 빠졌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본장에서 45,000원, 46,000원의 가격 라인이 추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좀 확실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색채 자체가 뭐 반도체 쪽으로 여전히 강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온기가 정말 오늘 코스닥이 좋았던 것처럼 같이 동행해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판단하면서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그게 선제가 됐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이 키스코 홀딩스인데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지금 애프터에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내일장에서도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박철순 대표님 전략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이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사주 취득에 대한 100억 원대 규모의 이 신탁 계약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로 좀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철강화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실적이 조금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최근에 지수가 많이 조정받으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방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회사는 좋았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장이 나오면서 빠진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 지금 급락자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종목들 위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매수가가 네. 47만 원에 10%. 47만 원에 네. 10% 맞으실까요? 네, 살짝 수익도 났었는데 좀 더 그쵸.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라주나 싶더니 다시 주가가 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좀 하반기 안에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LG 에너솔루션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두 분 다 좋으신데, 저 박철순 대표님 조금 팬인데, 네, 그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거, 네. 저 이거 팔아서 저기 막 삼성전자 사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좋긴 좋아가지고, 사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다가 이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네. 넣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어제도 이걸 바꾸가 그러다가 너무 바닥이라 네. 못했는데 오늘도 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냥 짧게 이제 그 저항대나 예를 들어 대표님 보시는 생각에 네. 짧게 뭐 손실해도 괜찮고 뭐 비슷해도 괜찮고 거기서 팔고서 네. 차라리 삼성전자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라면 전 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 그래요? 지금 무너지지 네. 않았던 지지선 때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맞습니다. 계속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팔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어서 보유고 일단은 항상 한 48만 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1차적으로 본다면 49만 원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요? 네, 손실돼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뭐냐면 2차 전지 쪽이 생각보다 조금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ESS 같은 경우도 LG에너솔루션이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보다 지금 수주한 거 더 많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업황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한 49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조금 오히려 적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네. 정리하셔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 좀 실적이 좀 덜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에서 오히려 현금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도 괜찮죠? 네, 지금 충분히 괜찮죠. 이게 네. 왜냐면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1위까지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중장기 베팅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메모리 관련돼서 뭐 소케미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지난주에 악재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악재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네네.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 내년부터 네. 시작해서 HBM 가격도 한 50% 이상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D램이 빨리 올라왔는데 HBM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바로 가격을 못 올렸지만 내년부터 이거 상승하면 마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어떤 걸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네, 반반 사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그 혹시 49만 원 가면은 더 볼 수도 있나요? LG에너지 네, 일단은 아마 49만 원 선까지 가면은 LG에너솔루션 따라서 다른 2차 전지들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더 길게 가야죠. 왜냐면 이건 네.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워낙 할인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네. 저는 LG에너솔루션을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60만 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만 원이 과거 조금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고점 구간이거든요. 2023년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한번 2차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짧게는 아까 가격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 뚫고 올라간다면 60만 원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팔기엔 또 너무 아쉽기 때문에 49만 원까지 일단은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SK 스퀘어 네, 123만 원에 30%요. 네, 123만 원에 30%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이 종목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또 시원한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도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K 스퀘어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홀딩으로 주셨습니다. 이 SK 그룹주들 오늘 또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한번 자세한 가격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2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예. 네, 그래도 오늘 반등 나와가지고 수익권으로 올라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네, 일단 뭐 SK스퀘어를 뭐 걱정할 만한 요인을 찾아오라고 해도 저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지금 왜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목표가요. 예. 혹시 SK 하이닉스도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어요. 일단은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SK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이 회사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내년 같은 경우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보수적으로 한 7위권 뭐 좀 세게 보는 경우는 한 4위권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을 실제로 달성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SK하이닉스가 계속 돈을 그만큼 번다라고 하면 SK스퀘어도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로 충분히 갖고 가도 된다 하반기까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15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26만 원이니까 150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도 충분히 더 한 끌고 갈 수 150만 원 되면 팔려고 그랬었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150만 원 되면 팔려고 그랬다고요. 정확한 네, 같이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150만 원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또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대형주보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으로 많이 좀 수입이 쏠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SK스퀘어를 지난 6월 달 들어와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50 보는데 150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50에서 저항받지 않는다면 계속 예.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기계적으로 나는 고점 대비 5% 정도 내려오면 팔겠다. 그 정도 정도 선만 정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상방을 굳이 나는 여기서 팔겠다라고 정하는 것보단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150대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서 저항 나오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저항 안 받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 가격 라인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략 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또 애프터에서 고민이신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 로보티즈 네. 39만 8천 원에 5%입니다. 39만 8천 원에 5% 맞으실까요? 예. 네, 이 종목 최근에 정말 주가가 계속 빠져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계속 홀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되실 것 같은데 다시 좀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로보티즈 오늘 막 반도체 갈 때 이제 또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상승폭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쉽다라고 생각은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모멘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 늦은 상승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봤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로봇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로봇 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이 회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되는 회사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공장에 대한 이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결국 로봇 안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처럼 멋있지 않다라고 해도 다양한 또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순 있어도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에 밀렸어도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다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쭉 끌고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당연히 가격은 40만 원 이상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도달을 하고 지금 피지컬 AI 시대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50만 원 이상의 가격대도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시청자님이 워낙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시긴 해서 중간에 수익권으로 전환돼서 40만 원 이상이면 절반 정도 좀 챙겨 가시면서 쭉 끌고 가시고 눌렸을 때 다시 매수하시면서 올해 연말 그리고 저는 내년까지도 좀 볼 종목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5%인데요. 네. 추매를 해도 될까요? 5% 갖고 계시면 네. 저는 추가 매수 지금은 10%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상승 탄력 나왔을 때 5% 또 줄였다가 이렇게 쭉 팔고 넣고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쭉 끌고 45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것도 시간만 제약이 없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추매 가격이 어느 정도 추매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구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구간요? 네. 아, 그러고 이제 목표가를 한 45만 원 정도 봐도 되는 걸까요? 네네, 45만 원 1차적으로는 보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계속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50만 원까지도 수익 꼭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철강인데요. 이 종목은 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체결 소식에 지금 애프터에서 16%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이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박철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설명드렸던 키스코홀딩스와 똑같은 상황인 건데 키스코홀딩스의 자회사가 이 한국철강이고요. 키스코홀딩스가 한 6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는 한국철강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신탁 계약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올해 지금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을 좀 볼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근 수요가 조금은 늘 걸로 보고 있는데 늘어봤자 한 1-2% 정도 늘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실적 성장률로 봤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눌림목이 나왔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담는 게 훨씬 더 안정성 면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14% 정도 상승이지만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 원대 구간에서 전고점에서 이제 주요 1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량 현금화 시키시고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섹터로 조금 교체 매매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한국철강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주회사죠. 키스코홀딩스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스코홀딩스 한국철강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꼭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오름테라퓨틱인데요. 이 김병우 감사의 주식 3,300주의 매수 소식에 지금 애프터에서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가량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눌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지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일단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고 리가켄바이오, 티스유진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은 확인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좀 기분이 좋은 좀 추세 돌림의 모습이 가능성이 좀 보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름테라퓨틱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인의 주식 수를 늘린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돼서 하반기에 지금 IND 제출 예상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최근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추세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확인된 이후에 신규 접근은 유효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략 꼼꼼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TMC입니다. 이 AI 특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또 광케이블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에서 1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광통신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줬죠.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TMC가 이 조선이라든지 해양용 케이블 쪽에서 이제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통신 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쪽까지도 진출을 이미 사업을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케이블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기술적으로 주요 1매물대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오늘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좀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33,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TMC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2차 목표가로 3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